자, 이제 5.2절로 들어갑니다. 5.1절은 갖고 있는데 5.2절이 좀 양이 많습니다. 첫 번째, 무슨 덩거리 변환이라는 걸 정의합니다. 덩거리 변환. 덩거리 변환. 얘가 F라고 할게요. 우리는 공간에서 곡선으로 가는 덩거리 변환을 할 거니까 3차원 공간에서 3차원으로 가는 함수를 위해서 할 거예요. 얘가 덩거리 변환이라는 말은 뭐냐면 P점과 Q점이 있습니다. R3에 대해서. 그러면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무조건 유클리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걔를 D라고 해볼까요? DPQ라는 거리가 있어요. 그럼 P 빼기 Q의 절대값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얘가 뭐하고 같으냐? DFP하고 FQ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덩거리 변환인 건 여기에 두 점이 있는데 얘를 넘겼어. 새로운 공간으로. 넘겼으면 여기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와 이쪽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가 보존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 보존의 개념입니다. 거리를 보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덩거리 변환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삼각형에 합동할 때 평행이동, 회전이동, 대칭이동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덩거리 변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평면에서 평면으로 가는. 덩거리 변환의 얘가 평행이동, 회전이동, 대칭이동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공간에서 평행이동, 회전이동, 대칭이동이라는 걸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정의는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예제. 그래서 어떤 걸 A를 R3에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TA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TA라는 함수는 덩거리 변환에 대해서니까 여기 변수는 X여야 돼요. 큰.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하면 X, 여기가 X가 X, Y, Z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냐? X의 A 벡터를 그냥 더하는 거죠. 그럼 얘가 A가 A1, A2, A3라면 얘를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X 더하기 A1, Y 더하기 A2, Z 더하기 A3. 그죠? 이해가 되죠? 쉽습니다. 그럼 얘가 덩거리 변환이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TAX라는 거하고 TAY라는 거의 거리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리는 TAX 빼기 TAY의 절대값을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절대값을 자꾸 한다, 절대값. 복수를 하다 와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A 빼기 Y 더하기 A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A가 있고 마이너스 A 있으니까 캔슬 되고 얘는 X 빼기 Y의 크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XY의 거리하고 같은 거죠. 네, 직관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에 X, Y가 있으면 여기에 XY 얘를 A만큼 이렇게 편의점 쓰면 여기가 TAX, 여기가 TAY니까 사실은 요 거리하고 요 거리는 같겠죠. 그죠? 직관적으로 너무나 당연합니다. 수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크기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뭘 하느냐, 우리 책에는 그걸 먼저 하네요. 대칭 이동인데 사실 평면에서 대칭 이동은 직선에 대해서 얘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이 되었어요. 공간이 되려면 이제 이게 직선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공간이 있으면 공간의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평면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 해가지고 여기가 x면 얘가 대칭이 되니까 REFX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대칭 이동이에요. 대칭 이동을 이렇게 하겠어요. 얘는 뭐냐면 영어로 reflection, 반사 뭐 이런 뜻이 좀 있어가지고 대칭 이동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교재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요 평면이 뭐라고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평면을 특정해야 대칭 이동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평면의 방정식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잖아요. 평면을 계산하려면 지나는 한 점이 있어야 되고 법선 벡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선 벡터 n이 있다고 하고 얘는 단위 벡터라고 둘게요. 단위 벡터.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이 있어야 되니까 x 빼기 p를 하고 얘를 내적하면 0이 되는 게 평면의 방정식이겠죠. 얘가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이 평면을 이렇게 좀 요 p하고 좀 다르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붙였습니다. 대문자 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평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대문자 p를 이렇게 적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가 먼지에 대한 요 식의 x에 대한 식으로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 식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점 P는 여기 있죠? 점 P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얘하고 얘를 빼면 법선 벡터가 n이잖아요. 그죠? 얘랑 평행하겠죠? 그래서 reflection x 빼기 x를 하면 t의 n 벡터하고 평행합니다. 어떤 t가 있었어. 그러면 t만 구해주면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구해지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x에서 x를 뺐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벡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요 점이 P니까 요렇게 하면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생각해보면 여기도 직각삼각형이네? 그럼 X 빼기 P하고 그죠? M 벡터하고 요런 관계가 있어요. 여기가 P고 여기가 X 벡터라고 하면 X 빼기 P 벡터가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 길이를. 그죠? 요 길이는 직각이니까 M 벡터는 얘가 되죠. M 벡터. 네. M 벡터는 요게 되는 거예요. M 벡터. 그러면 요거를 코사인 세타로 이쪽으로 프로젝션 하면 우리가 구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 빼기 P의 내적의 M 베타를 하면 뭐하고 같은지 2분의 T하고 같아질 거라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면 여기다 놓으면 얘는 t니까 여기 두 배의 x 빼기 p의 m 벡터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reflection x는 x 플러스 2x 마이너스 p의 n을 내적하고 다시 m 벡터를 곱해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sorry. 여기 계산 실수가 있어서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하면 n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분의 x 더하기 reflection x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요 벡터죠. 그죠? 중점이죠. 중점에 p를 벡터를 하면 얘는 n하고 내적하면 0이 되죠. 그죠? 정확하게 수식으로 요걸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 약간 기하적으로 하다가 계산 실수가 됐는데 지금 요 식 하나하고
2분의 x 더하기 리플렉션 x 빼기 p 한 거랑 n하고 내적하면 수직이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t를 확실히 구할 수 있습니다. 기하적으로 너무 구하지 마시고 책을 참조해서 정확하게 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나오는 것까지 됩니다. 자, 일단은 대칭 이동을 구한 데까지 했습니다.